안녕하세요. 저는 수신제약원 원장 이대복이라고 합니다.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영어를 생각보다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어려운 게 뭐예요? 문법, 그리고 구문. 물론 단어도 어렵죠. 그렇긴 한데 저는 이번에 영어를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영어 문법과 구문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준비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건 실제로 저희 수신자학원에서 쓰는 교재인데 이 교재를 통해서 아이들이 많이 성장하는 걸 봤거든요. 특히나 구문, 문법 실력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근데 관계대명사를 먼저 이해하려면 첫 번째 중요한 게 문법은 명칭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관계대명사라고 이름이 명칭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명칭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저는 이렇게 끊어볼게요. 관계 하나, 그 다음에 대명사 하나. 그러면 저희가 일단 느끼는 것 중에 어떤 느낌이 나요? 관계라는 거는 연결을 시켜준다는 느낌이 나죠. 그러면 관계대명사는 첫 번째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이 있냐면 바로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요. 어, 절이 뭐죠? 절에는 주어하고 동사가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절이 하나, 둘, 셋, 여러 개로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마다 뭐가 필요할까요? 저희가 그냥 절과 절을 연결시켜주면 문장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절과 절을 연결시켜 줄 때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접속사의 역할, 접속사가 필요하다는 거 들어본 적 있을까요? 아, 이거 바로 이 접속사의 역할을 누가 할 수 있냐면 관계대명사가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관계대명사는 대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대명사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자, 이제 이거는 품사와 문장 성분을 구분하는 게 좀 필요한데 요거는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대명사는 문장에서 봤을 때 주어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목적어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소유격 대명사라는 것도 자, 학생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물론 보어 역할도 하는데 이 보어는 나중에 대학생이 됐을 때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자, 대표적인 게 소유격 대명사 중에 뭐 my라는 것도 있고요. 뭐 yuor라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his, 그 다음에 her 이 정도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관계 대명사. 즉 정리하자면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대명사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관계대명사가 주어 역할을 하면 이걸 무슨 격 관계대명사라고 하죠?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죠. 목적어 역할을 하면 그렇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역할을 하고 소유격 역할을 하면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해요. 요 정도까지 잡아주고요. 이제 빈칸을 채우면서 개념을 조금 더 잡아볼게요. 어이구야, 잘못 제가 칠한 게 있네요. 요거는 이렇게 제가 잘못 칠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이해해 주시고 제가 이런 식으로 다시 수정을 할게요. 관계대명사는 두 문장을 연결하는 자 앞에 뭐를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죠? 두 절을 연결할 때 이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바로 그게 뭐냐면 접속사의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동시에 앞선 명사, 관계대명사는 수식을 받는 명사가 나오는데 그 명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선행사라고 해요. 그러면 이 선행사는 보통 대부분 아까 위에서 본 것처럼 관계대명사라고 해서 보통 다 대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관계대명사는 누구의 역할을 해주냐면 첫 번째 접속사 역할을 해주고 노란색으로 보이죠? 두 번째 선행사를 대신하는 대명사의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문법 요소예요. 그리고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이라고 해서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관계사절이라고 하는데 선행사를 수식하는 불링크의 역할을 한다고 나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듯이 이렇게 선행사의 역할을 하면 이 선행사가 문장에서 어떤 품사인 경우가 많을까요? 바로 명사인 경우가 많아요. 이게 화면이 갑자기 커지는 경우들이 조금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선행사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무슨 역할? 명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딱 좋아요. 그러면 문법적으로 우리가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걸 뭐라고 하죠? 맞았어요. 바로 형용사라고 해요. 즉, 그래서 관계대명사절을 선행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이 친구를 형용사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하늘색으로 좀 색깔이 좀 달라졌죠. 그러니까 형용사와 절을 구분해 봐서 생각해 보면 좋고요. 이렇게. 그러면 오늘은 이제 1-1번 주격 관계 대명사에 대해서 공부 한번 해볼 건데, 이제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거를 토대로 빈칸을 한번 채워 볼게요. 일단 주격 관계 대명사가 도대체 뭐냐? 옆에 보면 who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which가 있을 수도 있죠. 잠시만요. 이거 한번 지우고 할게요. 자, who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which가 있을 수도 있고, that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건 종류였고, 핵심으로 한번 가볼게요. 주격 관계 대명사는 관계절 안에서 아까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죠? 주격이니까. 그렇죠. 주어의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관계 대명사라고 해요. 요거는 제가 이제 앞으로 점점 고쳐볼게요. 요거 때문에 저거 때문에 그러네요. 자, 주어 역할을 합니다.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렇다면 따라서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바로, 자, 주어 역할을 하면 관계대명사가 이 주어가 없어진 거니까 주어랑 동사는 항상 붙어 와야죠. 그런데 이 주어가 없어지니까 바로 뭐가 남을까요? 동사가 남죠.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바로 누가 나오냐면 동사가 이어지는 구조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리하자면 선행사 나와주고 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나와주고 그 뒤에 동사가 붙어요.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그 앞에 관계대명사의 수식을 받는 그 선행사가 만약에 사람이면 who를 쓸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동시에 누구도 쓸 수 있냐면 that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사물이나 동물이면 그때는 뭘 써야 되죠? 그렇죠. which를 쓸 수 있고 동시에 또 that도 쓸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옆을 또 채워주자면 that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어디에 다 나왔죠? 즉 사람인 경우도 나왔고 사물, 동물인 경우에 다 나왔죠. 그래서 빈칸에다가 that은 앞에 나온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에도 쓸 수 있고요. 이거를 조금 올려볼게요. 잠시만요. 자, 그 that은 사람인 경우에도 쓸 수 있고 사물인 경우에도 쓸 수 있고 마지막으로 동물인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제 정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선행사 부분. 자, 보시면 선행사가 사람이면 제가 다시 이거 노란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선행사가 사람이면 바로 뒤에 who도 올 수 있고 that도 올 수 있고,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바로 뒤에는 동사가 붙고요. 그리고 선행사가 사물이나 동물이면 which나 that이 나와주고 뒤에는 동사가 붙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태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이제 예문을 한번 공부 한번 해볼게요. 자, 예문을 보시면 뭐가 보여요? The scientist which who won the Nobel Prize being is my former professor. 자, 우리가 일단 절을 찾아볼 건데 절은 뭐하고 뭐가 들어가 있죠? 주어랑 동사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 문장에 나왔던 주어랑 동사를 다 찾아볼게요. 첫 번째, scientist 주어죠. 두 번째, 누구가 동사죠? 일단 주어는 빨간색으로 가볼게요.
자, 그리고 주어는 하나밖에 없네요. 그리고 나서 동사를 찾아봤더니 이제 원이 보이고 그 다음에 동사가 없고 문제가 이렇게 나왔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부터 잡아볼게요. 자,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뭐였냐면 위치와 who를 구분하는 문제였죠. 그런데 위치하고 who는 어떻게 구분해요? 선행사가 사람이냐 아니면 사물이냐에 따라서 구분을 할 거예요. 그러면 scientist는 누구였죠? 사물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뭘로 가요? who로 가주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자, 그러면 이 who가 하는 역할이 명사를 꾸며주니까 명사를 꾸며주면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 했고, 그렇다면 이 who가 이끄는 이 형용사절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건 좀 해석을 해볼게요. Who won the Nobel Prize? 괄호 닫아보면 노벨 프라이즈를 받은, 수상한 과학자는, 얘는 who가 이끄는 절은 프라이즈까지 가지고 이게 사이언티스트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이언티스트가 주어고 빙하고 is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될까요? 동사 자리가 되죠. 왜냐하면 주어만 나와서는 문장이 성립이 안 되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동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동사가 될 수 있는 거는 바로 is가 될 거예요. 이건 이해가 됐어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항상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혹시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것도 체크해 주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모르는 단어 뭐가 있어요? 혹시 요거 보여요? 선생님이 요거 잠깐만 지워 볼게요. 자, 텍스트네요. 자, 이거는 됐고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이 모를 만한 단어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잠시만요. 이거는 글씨를 지워버리고, 자, 그러면 어떤 단어를 모를 수 있냐? 이 formal한 단어가 보이죠? 이게 바로 무슨 뜻이냐면 전의라는 뜻이 있어요. 전의 프로페서, 교수님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딱 넘어가면 좋고요.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I'm looking for a book which deals with, 이런 식으로 나왔죠. Asian philosophy. 자, 일단 이 문제는 여기 위치가 보일 거고 또 북이라는 게 보이죠. 북은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니까 위치를 쓴 게 이해가 됐죠.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이 위치의 선행사가 앞에 나온 북이라는 건데, 이 북이, 즉 이 위치의 주어, 그러니까 이 위치가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얘가 사실은 주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주어가 바로 앞에 나온 북이라는 거고, 북 앞에 어가 있으니까 단수죠. 그러니까 딜 다음에 뭐가 붙어야 될까요? s가 붙어야 되죠.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였어요. 두 번째, 또 이런 문제를 풀고 나면 끝난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단어를 찾아야 된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단어를 찾아주면, 자, 일단 look for라는 단어 보여요? 이 look for는 뭐냐면 뭐뭐를 찾다 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ancient가 보이죠? ancient는 무슨 뜻? 철학이란 뜻이고요. 세 번째, 뭐가 보여요? 필라소피가 보이죠? 필라소피는 철학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치시오가 있는데 이거를 잠깐만 풀고 가볼게요. 근데 여러분은 요거를 먼저 멈췄다가 이 5문제를 풀어보고 한번 다시 저랑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1번은 자, 누가 틀렸을까요? 그렇죠. 위치가 틀렸죠. 프렌즈는 분명히 사람인데 뭐가 왔어요? 위치가 왔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두 가지가 가능할 건데요. 첫 번째는 who도 가능할 것이고 두 번째는 누구도 가능할까요? 그렇죠. that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해 주시면 딱 좋고요. 그리고 항상 풀고 나면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바로 그 단어를 모르는 게 있는지 없는지 체크도 부탁드려요. 이 문장에서는 fluently라는 단어 보여요? 이거는 유창하게 라는 뜻이고 요거는 한 번 더 체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The man who he lives next door is a famous composer. 자, who가 나왔네요. 수식어, 형용사절이라고 하고 door까지 묶여요. 그러면 man이 주어고 is가 동사인데 문제가 하나 있죠. who는 주격 관계대명사 또는 이제 아직은 안 배웠지만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될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면 뒤에 주어가 나오면 안 되는데 누가 있어요? he가 있죠. 주어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괜찮죠?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서도 컴포저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이거는 작곡가라는 뜻이에요.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볼까요? The policy that is was proposed. 이제 조금씩 보이는 게 있지 않아요? 이렇게 묶여지는 거. 그럼 policy가 주어고 그 다음에 face가 동사, strong opposition이 목적어가 되는 게 혹시 느껴지나요? 좋아요.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대시 나왔는데 이 대시는 무슨 격 관계대명사일까요? 바로 뒤에 동사가 붙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무슨 격? 주격 관계대명사죠. 그럼 얘는 분명히 선행사가 있을 거예요. 선행사가 앞에 나온 누구? 팔러스 이즈. 자, 팔러스 이즈를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바로 복수죠. 따라서 was가 아니라 뭘로 써야 될까요? were로 써줘야 되죠. 이런 식으로 고쳐주면 되는 문제였고, 자, 이제 4번으로 가볼게요. She is the only person whom is capable of solving this complex problem. 자, 이 문장 같은 경우는 whom이라는 게 보이죠. 그런데 whom은 주격일까요? 목적격일까요? 그렇죠. 얘는 주격이 아니라 목적격이에요. 그런데 뒤에 is라는 동사가 있는 걸로 봐서는 얘는 주격이 나와야 되는 자리라는 거죠. 따라서 이 whom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주격으로 바꿔줘야 되죠. 따라서 m을 없애주면 who 또는 that으로 써도 괜찮겠죠. 그 정도까지. 자, 5번은 This is the masterpiece. Who is considered the pinnacle of his career. 이렇게 나왔죠. 일단 느낌 와요? 아, 그쵸. who. 뭔가 이상하죠. 선행사가 masterpiece니까 사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써야 돼요? 그렇죠. 얘를 who가 아니라 사물이 온 걸로 고쳐줘야죠. which나 that 정도로 고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해주면 되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뭐도 살펴야 된다고요? 단어도 살펴야 된다고요. 피나클. 피나클이 뭐죠? 최고점, 정점 정도라고 생각해주면 딱 좋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마스터피스, 이 걸작이 바로 그의 커리어에서보다 가장 정점이라고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주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오늘은 첫 시간이어서 제가 천천히 했는데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는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했어요.